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10월 25일 새벽 1시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여러 언론에서 이 대장동 사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녹음 파일, 이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한 사람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투자침당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했고요. 이 대장동 사업 관련 동업자들한테도 이미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 지침서에 더군다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이 건의가 결국은 정민용 변호사에 의해서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해서 당했고, 그리고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이 직원은요 유동규한테 쫓겨났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보면 유동규가 이 직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라고 하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킬 정도가 됐으면 이 유동규는 본인의 생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어떤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아예 집어넣지 말자라고 한 건지, 이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시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조치 이거에 관해서 삭제하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까지 우이중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이번 국감 도중에 이재명이가 이 허위로 사실을 왜곡해서 밝힌 내용들을 우이중 아니면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런 혐의로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게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초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말이죠. 이 공모 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라는 진술을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민용이는 누구냐? 정민용이는 바로 이 남욱 변호사가 도계공 한번 들어가 봐라 해서 들어간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예요. 이 정민용이가 결국은 유동규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초과이익 환수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사업 초기부터 이 얘기는요 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아주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챙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이재명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요 이날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협약 체결은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재명 지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 언론에 반박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요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와 배임 혐의로 엮이지 않기 위해서 공모지침서 작성이라든가 사업협약 체결 사실은 절대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는요 최근에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러 갔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정민용 변호사가 바로 천화동의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영입돼가지고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비롯한 이 구조를 설계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이 진술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유동규 공소장에 보면요 유동규는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욱과 정영학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민용, 그 다음에 김민결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전략사업팀과 정민용을 이용해서 2015년도 2월
공모 지침서를 만들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 공모 이 기획을 하도록 했다. 이것이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시 공모 지침서에는 사업 시행의 조건 그리고 사업 신청 자격 등을 정했고요. 수익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후 이 사업 협약에서 정하도록 공모 지침서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는요. 공모 지침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는 실무진의 의견이 나왔는데 정민용 변호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문혜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시 공사개발사업 1팀 한 파트장이 정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냈지만은 유동규가 유동규로부터 질타를 받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김은혜 의원이 밝힌 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초과이익 환수 관련 내용은 공모지침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론이 됐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의미가 있고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이 정민용이가 말하자면 이런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결국 이번 국감에서 얘기한 대로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이 발언은 중대한 사실 왜곡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그분의 정체와 관련해서요 현재까지 검찰은 유동규가 그분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검찰에 이재명을 크게 세 가지 혐의를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할 예정.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는 우선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삭제한 것이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이게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이거 봐라. 당신 배임 책임 있잖아. 이렇게 딱 배임 논란이 제기되니까 이번에는 지난 20일 날 국토위 국감에서는요.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라고 밝혔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 환수 규모도 5,500억 원으로 잡은 데 대해서 2015년도에는 미분양이 폭증할 때였다라고 한 것도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토부 자료를 보면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2013년 10월 최고치인 28,399 가구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감소했고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15년도 3월 미분양은 1285가구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분양 확실성이 보장 안 됐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는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도 9월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줬어요. 이로 인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5층 아파트를 지어서 한 3,100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거둬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국토위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근데요 당시에 공문을 보면 성남시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거 이재명 지사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 즉 김인섭 이 선대본부장이 영입되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당시 성남시는요 국토부 공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받았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황무성 씨가 이제 오늘 또
검찰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황무성 사장이 말이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이 화천대유가 설립되는 날 사퇴 압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녹음 파일이 바로 전격적으로 오늘 채널 A 보도를 통해서 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황무성 초대 사장은요, 2015년도에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갑자기 사직서를 내게 됐는데 그 배경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이 배경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채널A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황무성 전 사장은 2015년도 2월 6일 날 오후 3시 30분 이 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유 씨는 유언으로 통했던 유동규 본부장의 뒤를 이은 이인자라는 의미로 유투라고 불리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녹음 내용에 따르면 이 유 씨는 사직서를 쓰라고 황 사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황 사장이 어땠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를 한번 만날게. 그거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씨는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못 써주십니까? 라고 반발하고 결국 황 사장은 성남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한 내용들이 녹음 파일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요. 사직서를 쓰도록 압력을 넣은 배우도 언급되고 있어요. 당신에게 떠다미는 거냐? 라고 황 사장이 묻자 유 씨는요. 정도 그렇고 여기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시장의 비서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뭐 유동규를 얘기하는 것이죠. 둘 다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약 40분간 진행된 이 대화에서 유동규 얘기는 12번이나 나오고 정진상 얘기가 8번씩이나 나오는 걸로 그렇게 녹음 파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 씨는요, 이 사장한테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타이프를 쳐올까요? 오늘 해야 합니다. 라고 오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 씨가 또 이 황 사장을 찾아온 2015년도 2월 6일은 바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공고를 하기 딱 일주일 전이에요. 2월 13일 날 공고를 냈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하고 똑같은 날 말하자면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이날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로 대장동 사업 담당 부서가 개발사업 2팀에서 1팀으로 바뀌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황 사장은 한 달 뒤인 2015년도 3월 11일 날 사직서가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3월 27일 날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 황 사장 임명권자인 성남시장 측에 낸 서류에는 황무성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의원 면직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 사장은 이런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요, 보도 내용이 대체로 맞다 이런 취지의 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참고인 수사차 중앙지검에 출석을 했는데 이 황 사장은 이재명 개입 여부를 묻는 취재인에 대해서 나중에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다 밝히겠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시장이 개입했다라고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지난 17일 날 경기 남부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대장동 개발은 유동규가 주도했고 그가 실세했다라는 취지로 언론인들에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에는 유동규까지만 얘기했지만 이제는 다 밝히겠다라는 얘기는 유동규 플러스 알파 즉 이재명의 개입도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 정진상 실장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요. 이런 일에는 항상 저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와도 황 전 사장의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압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국 10여 개 산하기관의 공약 사업에 관여했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황 사장의 의견을 잘 들어줘서 관계도 좋았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억측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이고 있고 대신에 이 유 씨의 경우에는요.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3주째 성남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고 나면 이제 25일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3주째 장기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보여주기식 시간 끌기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비판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한 칼에 제대로 못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지금 전담 수사팀은 25일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압수수색 정보통신과에 왜 집중되느냐? 맨 처음 지난 15일 날 처음 성남시 압수수색할 때 정보통신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균형발전과를 압수수색했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쭉 압수했는데 여기에는 대장지구의 매장 문화재에 대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대장동 사업장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고 이 아들을 통해서 화천대유 관리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지난달 29일 날 수사에 착수한 지 16일 만에 압수수색을 한 탓에 뒷북 논란이 많이 야기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뒷북 논란이 야기되고 또 뒷북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에 관련된 것만 또 압수수색을 안 하려고 그냥 온갖 꾀를 다 싸고 있다는 거죠. 짜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요 정진상이만 빼고는 관련된 자료 이것만 빼고는 다 싹 가져가는 그렇게 지금 제한적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남시청에서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과를 계속해서 추가 압수수색 하는데요. 왜냐하면 서버에 남아있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이메일 기록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은 지난 22일까지 매일 진행됐고 주말은 잠시 쉬었다가 25일 다시 속개하고 있는데 성남시 직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가 압수수색을 자주 당해봤는데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본래 업무의 차질을 빚고 있으니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내부적으로도요 상당한 지금 반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검찰의 지속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거하고 그 다음에 정진상 이 두 사람의 이메일 기록은 압수수색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느냐? 이재명을 다치게 하지 않는 자료만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비판이 계속되니까요.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지난 21일 날에는 성남시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헌물 켰을 가능성이 제기돼요.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 당시 사용된 PC들은 모두 교체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뭐가 남아있겠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유동규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도요 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임 혐의가 빠진 부분인데 이 얘기는 결국은 우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지만은 법조계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이 거세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법조계에서는 법리가 애매하다느니 레드팀 검증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결국은 시간을 질질 끌고 덮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